예. 그 가슴 성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그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이 질문하시고 이러는 부분이 바로 이제 스무드냐, 텍스처냐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텍스처와 스무드는 FDA에서 동시에 승인이 됐지만 국내에서는 스무드가 먼저 소개가 되고 이후에 이제 텍스처가 소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로는 이제 멘토라는 회사가 있고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각각 좋은 제품의 스무드 또는 텍스처 코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스무드하고 텍스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요. 스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이 자연스럽고 처음부터 이제 그 가슴 모양을 잡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양이 아름답고 누웠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퍼지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을 원하시는 고객님들 그리고 또는 의료진들이 많이 선호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단점은 이제 고통스러운 이제 마사지를 좀 받아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근데 마사지라는 과정 자체는 이 텍스처와 스무드의 이제 그 수술 방법의 차이에서 이제 기원을 하는데요. 스무드는 원래 이제 부드러운 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드러운 면을 10분 활용해서 우리 몸 안에서 잘 움직이게 넓은 공간 안에서 잘 움직이게 설계가 된 그 코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을 고용물이 들어갈 방을 넓게 만들고 그 방 안에 스무드 코젤을 넣고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후에 이게 계속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예쁜 라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양으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이제 마사지를 통해서 모양을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스무드를 또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스무드의 그 촉감이나 질감이나 이게 너무나 또 압도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어서 또 그것만을 또 고집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텍스처에 대한 부분인데요. 텍스처는 스무드와는 달리 그 표면이 거칠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칠게 마감된 것을 우리 몸 안에 넣고 스무드를 설계하듯이 스무드가 들어갈 공간을 설계하듯이 넓게 만들고 그 거칠 표면에 텍스처드 코젤을 넣어놓고 그게 움직이게 한다면은 안에서 조직을 많이 상하게 할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텍스처는 딱 그 텍스처의 사이즈에 맞는 그 공간만을 확보해 놓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양 자체가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밥공기를 엎어놓은 듯한 모양, 이런 모양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질감이나 촉감은 스무드를 많이 따라잡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텍스처의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그런 마사지가 안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초반에는 스무드보다는 이제 디자인이나 촉감 면에서 약간 뒤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텍스처가 구축을 적게 만들어낸다 라는 그 구축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슴 수술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작용이고 보고되기는 한 5% 정도 또는 10%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축이 생기는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축을 예방하는 효과에 있어서 스무드가 텍스처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그 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은 점점 구축률에 있어서는 스무드하고 텍스처가 큰 차이가 안 난다. 0.01% 이상의 차이는 안 난다라는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축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스무드냐 텍스처냐를 결정할 때는 첫 번째는 디자인, 두 번째는 마사지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보형물을 근육 위에 삽입하는 거랑 근육 아래에 삽입하는 거랑 그 듀얼 플레이스라는 방식의 그 차이점을 알고 싶거든요. 예. 첫 번째 이제 그
근육 위에 삽입하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육 아래에 삽입하는 방식, 세 번째 듀얼 플레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각각의 어떤 그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근육 위, 유선 조직 밑에 넣는 방식의 경우에는 장점이라면은 가장 가슴 모양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점을 본다면 이제 위에 그 기존의 유방 조직이 두텁지 않고 얇으신 분들, 피부가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축 현상이 오기가 좀 쉽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면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나오고 또 구축이라는 것이 모든 분한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근육 밑에 삽입하는 방식은 출혈도 적고 그 다음에 근육면을 이제 결을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근육 안에 위치한 경우에 출혈량도 적고 상처도 적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 위치를 잘못 삽입하게 되면 그 근육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근육의 강도가 지나치게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근육 밑에 삽입했을 때 이 대흉근의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약간 모형물이 상방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듀얼 플레인 방식이라는 것은 이중평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근육 위와 아래에 이렇게 중간 정도로 걸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코젤을 하나 들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게 대흉근이라고 보십시오. 이게 대흉근, 우리 몸에 있는 대흉근이라고 보시면은 이 대흉근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걸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젤의 윗부분은 대흉근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코젤의 아랫부분은 근육의 위로 유선 조직 밑으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방법점은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근육 밑으로 일단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떤 출혈이나 이런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또 위에서 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보형물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근육 위에 올려놓는, 즉 유선 조직 밑에 올려놓는 방식의 장점인 이 밑선의 자연스러움, 이런 것을 같이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피부의 강도, 피부의 질긴 정도, 그 다음에 어떤 피부의 상태, 늘어진 정도, 또 그 다음에 피하지방층의 두께, 유선 조직의 두께, 크기, 그리고 근육의 양,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담 중에 다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결과를 좋게 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뽐무 성형외과 허선영 원장이었습니다. 예.